여러분, 주유소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급류 한번 넣어보실래요? 엔진이 훨씬 좋아집니다. 혹은 친구가 야, 비싼 기름 넣으면 차 수명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비싼 연료, 과연 차를 오래가게 하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비싼 연료 좋은 연료차, 수명 UP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자동차마다, 심지어 운전 습관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걸 엔진 구조, 연료의 차이, 실제 실험 데이터, 정비사의 경험담까지 총동원해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비싼 연료, 즉 고급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 2. 엔진과 연료의 관계, 어떤 차에서 차이가 나는지. 3. 실제 실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4. 고급류를 넣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5. 결론 및 제 개인적인 추천. 마지막까지 보시면 괜히 돈 쓰는 주유 습관인지 현명한 투자인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 주변에 고급류만 넣던 분이 오히려 엔진을 망가뜨린 사례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싼 연료라고 하면 보통 고급류를 의미합니다. 고급류의 가장 큰 특징은 옥탄과 아크테인 넘버가 높다는 거예요. 옥탄가란 엔진 안에서 연료가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엔진이 필요할 때만 폭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죠. 기본 유와 비교. 일반 유입완료의 옥탄가는 보통 9194 정도입니다. 반면 고급류는 97,100까지 올라갑니다.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엔진 설계와 압축비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엔진과 연료 관계. 압축비가 높은 고성능 엔진, 예를 들어 터보차저 장착 차량이나 스포츠카 엔진은 폭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탄가가 낮으면 조기 폭발 로킹이 발생해서 엔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차는 고급류가 필수죠. 반대로 일반 세단이나 경차처럼 압축비가 낮은 엔진은 일반 유로도 충분히 설계 기준을 만족합니다. 이 경우 고급류를 넣는다고 해서 수명이 2배로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즉, 고급류의 장점은 모든 차에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차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차가 고급류를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 1년비 변화. 먼저 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동일한 차량 2.0L 가솔린 자연흡기 세단에 일반유, 고급류를 각각 주유하고 동일 구간 500km를 주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비 차이는 평균 0.3kml 정도였고 이 정도면 사실상 오차 범위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즉, 연비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죠. 실험 데이터 이출력 변화. 이번엔 터보차저가 장착된 2.0L 스포츠 세단 실험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유와 고급류를 넣고 다이노 테스트 출력 측정을 진행했는데 고급류 사용 시 최고 출력이 평균 57마력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일 수 있지만 고속주행이나 스포츠 주행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날 수 있죠. 전문가 의견 1. 정비사. 20년 경력의 한 정비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 매뉴얼에 고급류 권장이라고 되어 있다면 엔진 매핑이 그 연료를 기준으로 설계된 겁니다. 일반유를 쓰면 노킹이 자주 발생하고 이게 누적되면 피스톤이나 밸브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이런 경우는 고급류 사용이 차 수명 연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2. 엔진 설계자. 반면 한 완성차 업체 엔진 개발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압축비가 낮은 일반 차량에 고급류를 넣어도 출력이나 내구성에 눈에 띄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고급류만 쓰면
연소실의 탄소 찌꺼기가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비싼 연료가 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사례 잘못된 고급유 사용. 제가 아는 한 분은 경차에만 고급유를 계속 넣으셨어요. 차가 오래 가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자 오히려 시동 꺼짐과 출력 저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소 진단 결과 연소실에 탄소가 많이 쌓여 있었고 결국 엔진 청소 비용만 3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필요 없는 차에 고급유를 넣은 부작용 사례입니다. 스크립트 파트 4 고급유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노킹 방지. 고급유는 옥탄가가 높아서 노킹 현상을 줄여줍니다. 노킹은 엔진이 의도한 시점보다 빨리 폭발하는 현상인데 이게 잦으면 엔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급유는 이런 조기 폭발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장점 2. 출력 안정성. 고성능 엔진에서는 고급유가 출력 유지와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이나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고급유의 안정된 연소 특성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장점 3. 세정 효과 차량마다 다른. 고급유에는 첨가제가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 인젝터나 밸브에 낀 찌꺼기를 일부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료 브랜드와 제조사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점 1. 불필요한 비용. 고급유는 일반유보다 리터당 20만 300원 비쌉니다. 매달 1000km 이상 주행하는 분이라면 1년 기준으로 최소 2030만원 더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점 2. 효과 없는 차량에서는 무의미. 압축비가 낮고 ECU 엔진 제어 장치가 고급유 매핑을 지원하지 않는 차는 고급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돈만 더 쓰고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 단점 3. 장기 사용 시 오히려 문제. 필요 없는 차량에서 고급유를 계속 쓰면 연소실에 탄소가 쌓이거나 혼합비가 맞지 않아 출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비싼 게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차량 매뉴얼에 고급유 권장 또는 필수라고 적혀 있다면 꼭 고급유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 추천이 아니라 엔진이 그 연료를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2. 일반 차량 압축비 낮음은 일반유로 충분합니다. 고급유를 넣어도 연비, 출력, 수명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 필요 없는 차에 장기간 고급유를 넣으면 오히려 연소실, 카본 증가나 출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차 매뉴얼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주유하는 겁니다. 만약 일반유 권장, 고급유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평소엔 일반유를 쓰시고 장거리 주행이나 여름철 고온기 혹은 산악 고속 주행 때만 고급유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엔진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급유를 무조건 쓰는 건 매일 마라톤을 뛰지도 않는데 최고급 운동화를 사서 출근길만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만 쓰면 효율도 좋고 지갑도 지킬 수 있는 거죠. Q1. 디젤차도 고급유가 있나요? 애인에 있지만 고급유 개념이 휘발유처럼 옥탄가가 아니라 세탄가 연소 성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내 디젤차 대부분은 일반 경유로도 충분합니다. Q2. 고급유 첨가제랑 주유소 고급유는 차이가 있나요? 애인에 있습니다. 첨가제는 일반유의 성분을 보충하는 개념이고 고급유는 처음부터 옥탄가가 높게 설계된 연료라 차이가 있습니다. Q3. 가끔 한 번씩 고급유 넣는 건 효과 있나요? A. 약간의 세정 효과나 주행 질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수명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싼 연료가 무조건 차를 오래가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차의 엔진 특성과 주행 환경에 맞춰 똑똑하게 선택하는 거죠. 괜히 지갑만 가볍게 만드는 주유 습관, 오늘 영상으로 싹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급류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효과가 있었다 또는 차이가 없었다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저도 읽으면서 다음 영상 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자동차 상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전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